현지 시카고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그를 보호하던 남미의 최정예 쿠바 정보요원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요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건너가 마두로 대통령 경호를 맡았으나 마두로 대통령도 지키지 못했고 쿠바 요원 32명을 잃었다며 정보활동에서 최정예로 불리던 쿠바가 체면을 구겼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냉전시대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미국과 대립해온 쿠바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암살 음모를 저지하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포섭했으며 앙골라와 파나마 등 동맹국의 국가 원수를 보호한 바 있습니다. 구소련 정보기관인 KGB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걸친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쿠바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와 장비 손실은 없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정예 요원으로 평가받던 쿠바 요원들이 속절없이 사살되며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승인한 건 현지 시각 일 밤 10시 46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군은 헬기와 전투기, 폭격기 150대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영공을 장악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는 방공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새벽 1시 1분 델타포스는 공중 엄호받으며 카라카스 안전가옥에 진입했고 불과 8분 뒤 마두로 부부는 침실에서 체포당했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없는 가운데 미국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 장악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정권 붕괴는 단순한 독재자 제거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약 3,030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급 산유국으로 미국의 장기 제재 이후 원유 수출과 금융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돼 왔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권 유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온 핵심 후원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군사 개입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파이프를 서반구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초중진류뿐 아니라 히토류 같은 전략 광물 잠재력이 거론되는 국가로 미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넘어 방산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공급망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성공은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미중 경쟁이 외교적 경고 단계를 넘어 실제 힘의 사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친중 국가들에도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면서 향후 중남미 정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단기에 치르라고 요구하겠냐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석유 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를 언제 치를 수 있냐는 질문에 나라가 엉망이라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타격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2차 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도 시사했습니다. 마두로 축출 과정에서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이 많이 사망했다고 말하며 쿠바가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갈등을 빚어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병든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며 그는 이를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좋은 생각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오 멕시코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좋아하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에게 미군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르텔이 멕시코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며 중남미 일대로의 군사력 투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합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마두로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두로는 그의 아내와 함께 생포되어 베네수엘라 국외로 압송됐다며 이번 작전이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쟁부의 정밀 타격으로 베네수엘라 내 주요 군사시설과 전략 요충지가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라칼로타 공군기지는 기능이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뿌리 뽑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미라 플로레스 대통령 궁의 방어 계획이 실행됐으나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무장 투쟁을 위해 전국 각지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해 유엔 헌장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사회 정치 세력의 국가 수호를 위해 결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마두로가 체포당하고 군 주요 기지까지 모두 폭격당한 상황이라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계획대로 작전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지 시각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토요일 새벽 카라카스 시내에서 여러 차례 폭발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현지 시각 3일 오전 1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폭발 이후 카라카스 시내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으며 현지에 있던 CNN 기자들은 폭발 직후 항공기 소리도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폭발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아파치 헬기와 여러 대의 치누크 헬기가 관측돼 미군이 대대적인 공습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언론인 에펙토 코쿠요와 할코알디이탈은 카라카스 북쪽 라과이라주와 베네수엘라 해안지역 미란다주 해안도시 이게로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 마약 밀매 조직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상 공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발생에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보국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NN은 이번 폭발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마약 적재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시점과 정확한 위치, 작전 실행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카리브해 인근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의 전력과 병력을 대거 보냈습니다. 이후 마약 운반의 심선박을 격침하는 데 주력했지만 베네수엘라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IA는 이번 공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CIA가 비밀 공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지난 10월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공격에 대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 작전이 중대한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계기로 마두로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전단을 카리브해에 보내고 이달 중순에는 마두로 정권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집권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마두로 축출 가능성을 여러 차례 공언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을 둘러싼 중남미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적재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지상 군사 작전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베네수엘라의 마약을 싣는 배가 정박하는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며 마약 운송이 되는 곳인데 이제 그곳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목표물이 공격받았는지 어떤 조직이 작전에 참여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격을 실행했는지 묻는 말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나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지상작전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마약 카르텔 소탕을 기치로 베네수엘라 주변으로 F-35 전투기 편대와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의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선 최소 30척을 타격해 105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최근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량 파괴 무기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쓰이는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마두로 정권의 돈줄 차단에도 나섰습니다.